오늘 경기는 일단 토트넘이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이 콘테 감독이 어떻게든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패배가 없는 지금 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경기가 토트넘에게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그때 예상을 했었잖아요.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를 펼칠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건 울버햄튼이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이고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비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 언제나 좀 고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울버햄튼이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토트넘이 어떤 공격 방식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게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였거든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 이 기록부터 볼까요? 오늘 경기 이제 1대0 그리고 점유율도 50대50이고요 다만 여기서 슈팅 횟수가 울버햄튼이 20개, 토트넘이 11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후반전에 많이 좁혀진 겁니다. 전반전에 좀 심각했죠. 전반전 기록을 보면 울버햄튼이 슈팅 숫자 12개, 토트넘이 1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이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경기력이 완벽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울버햄튼의 라스 감독이 토트넘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나왔다. 토트넘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 첼시전에서 토트넘이 첼시에게 아주 고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첼시가 마운트를 한 계단 끌어내려서 미드필더 숫자를 3명으로 만들고, 그때 토트넘이 3-4-3 전형을 쓰니까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중원 싸움에 완벽하게 패배를 했었잖아요. 그게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첼시에게 경기력적으로 많이 밀렸던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보통 울버햄튼이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4-2-3-1 전형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4-3-3 전형을 토트넘의 맞춤 전술로 들고 나왔습니다. 마테우스 누네스, 네베스, 그리고 무티뉴까지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아지면서 4-3-3을 들고 나왔던 것도 있는데, 오늘 경기는 확실히 이 라스 감독이 미드필더 숫자를 3명으로 늘리면서 마치 지난 경기에서 투엘 감독이 했던 것처럼 중원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울버햄튼이 3명의 미드필더, 네베스, 무티뉴, 마테우스 누네스, 그리고 반면에 토트넘은 벤탄쿠르와 호이베르 2명의 미드필더가 배치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3대2 상황이 되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이 라즈 감독이 하나의 포인트를 더 가져간 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포덴세를 뒀어요. 포덴세는 공격형 미드필더죠. 포덴세를 제로톱으로 쓰면서 포덴세가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라즈 감독의 전술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를 상대로 4대2 숫자 싸움을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중원 싸움을 가져가겠다, 그러한 전략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크게 3가지의 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울버햄튼이 공격을 전개할 때 중원에 선수가 많으니까 너무나 쉽게 중원을 거쳐서 볼을 전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원에서 호이베르와 벤탄쿠르가 마크할 선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포덴세나 네베스나 무티뉴나 계속해서 호이베르와 벤탄쿠르의 위치에 따라 계속 이제 중원에서 울버햄튼이 압박을 받지 않는 선수가 무조건 1명 이상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이 전반전 중반부터는 사실상 울버햄튼이 주도를 하는 경기였잖아요. 그 이유는 중원에서 울버햄튼이 편안하게 볼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보다 공격을 주도하는 상황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한번 볼게요. 이 장면을 보시면 중원에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중원에 위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울버햄튼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요, 마테우스 누네스, 네베스, 무티뉴, 여기에 포덴세까지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호이비에르가 무티뉴를 마크하고 있는데, 이때 뒤에 있는 벤탄쿠르는 2명의 선수, 마테우스 누네스와 포덴세를 2선수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벤탄쿠르가 이 2선수를 모두 막을 수는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울버햄튼은 2명의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루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너무나 쉽게 울버햄튼이 볼을 전개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지난 경기 첼시전에서 마운트가 계속 프리한 상황이 되었었던 그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죠. 그래서 오늘 경기 라즈 감독이 이렇게 중원 싸움에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3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앞선에 포덴세를 제로톱으로 배치하면서 포덴세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전형을 취한 건 확실하게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숫자 싸움에 이기려는 전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중원 싸움에서 졌을 때 두 번째 문제점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중원을 거쳐가는 패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와 산체스, 벤 데이비스 이 수비 라인에서 계속해서 그냥 전방으로 붙여주는 패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수비 라인에서 무리하게 중원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쿨루셉스키, 한 번에 케인, 한 번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당연히 패스는 부정확해지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패스 미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시면요, 오늘 경기에서 두 팀이 볼을 잃어버린 위치인데 기본적으로 횟수가 토트넘은 31번 볼을 빼앗겼고 울버햄튼은 볼을 10번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울버햄튼보다 3배가량 볼을 빼앗기는 횟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치에서 볼을 많이 빼앗겼냐? 하프라인 위쪽에서 볼을 많이 뺏겼습니다. 엄청나게 이 전방에서 볼을 많이 빼앗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공격에서 좋은 찬스들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나 맨시티나 볼 점유율가 많은 팀들, 특히 공격적인 찬스들이 많은 팀들이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토트넘은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바로 끊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볼을 끊기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게데스, 네투 이런 선수들이 바로 역습을 나가니까 역습 찬스를 너무나 쉽게 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온 건, 특히나 공격적으로 나가는 패스 미스가 많이 나왔던 건 그만큼 중원 싸움에서 패배한 결과 중 하나다. 이 장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원 싸움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산체스가 볼을 전개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중원에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가 위치하고 있죠. 두 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울버햄튼은 네베스, 무티뉴, 누네스 그리고 포덴세가 내려와서 4명의 선수가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원에서 4대2 싸움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산체스가 중앙으로 패스를 넣어줘도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가 필연적으로 4명의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원 싸움이 안 되니까 패스가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입장에서도 4명의 선수를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세컨볼 싸움이 너무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세컨볼 싸움에서 토트넘이 패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도 당연히 전방으로 볼을 붙여줬을 때 볼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상 이 미드필더 3명과 미드필더 2명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컨볼 찬스에서도 계속해서 울버햄튼이 승리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 중원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게 울버햄튼의 빌드업을 막지 못하는 거, 토트넘의 빌드업이 불안해지는 거, 그리고 세컨볼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안 좋았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울버햄튼이 아주 좋았던 게 뭐냐면 이번 시즌에 울버햄튼이 포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토트넘을 상대할 때 울버햄튼이 포백을 사용하면 불안한 지점이 뭐냐? 좌우 윙백이 높게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포백과 5명의 토트넘 선수들이 싸우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콘테 감독의 전략이 중원 싸움에서는 패배하더라도 앞으로 볼이 전개됐을 때 앞선에서 공격 숫자가 수비 숫자보다 많은 상황을 활용해서 공격 라인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콘테 감독의 노림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라즈 감독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네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투가 페리시치를 따라 내려오면서 사실상 5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5, 3 그리고 앞에 2명의 공격수가 위치하는데 이때 게데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스톱이 되는 게 아니라 게데스는 원래 하던 역할 왼쪽 측면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대칭적인 전략이 나오죠.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숫자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그리고 볼을 끊어냈을 때는 순간적으로 게데스 쪽으로 보내서 게데스와 산체스의 경합 상황을 만들자. 이러한 전술이 라즈 감독의 또 다른 노림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는 포백을 쓰고 있거든요. 4명의 수비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네투가 내려와주면서 올라오는 페리시치를 압박해주죠. 자연스럽게 울버햄튼은 5명의 수비 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 토트넘도 울버햄튼이 포백을 쓰니까 전방에서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서 수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려는 전략을 취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네투가 내려와주면서 5대5 숫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게 오늘 경기 울버햄튼의 라즈 감독이 아주 노련하게 가져온 노림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할 때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네투는 깊숙하게 내려가 있는데 게데스는 오히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네투는 수비적으로 내려가서 5백을 만들어주고, 반면에 왼쪽 공격수인 게데스는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다. 이것이 오늘 울버햄튼이 준비해온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전에 이러한 장면들이 통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게데스와 산체스의 볼경합 상황에서 게데스가 산체스를 이겨내면서 여기서 울버햄튼이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왔었다. 근데 이제 울버햄튼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결정력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도 뭐 게데스가 역습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중앙에서 포덴세가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고 좋은 공격 찬스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전반전에 슈팅 숫자가 12대 1이거든요. 거기서 득점이 안 나오니까 울버햄튼은 경기를 잘하고도 경기를 승리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후반전이 됐을 때 콘테 감독이 했던 변화가 뭐냐면요, 울버햄튼의 왼쪽 측면을 공략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 왼쪽에 누리가 수비적으로 오늘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후반전이 됐을 때 콘테 감독의 전략은 에메르송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르게 나가주면서 순간적으로 누리와 에메르송 그리고 클루셉스키 측면에서 2대1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콘테 감독이 후반전이 되자마자 클루셉스키 쪽에서 찬스를 만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도 전반전에 게데스가 수비로 안 내려오게 되면 왼쪽 측면 수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을 간파를 잘한 거죠. 그래서 경기 장면들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후반전에 나왔던 장면은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나가고요, 여기서 에메르송까지 측면에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측면 지역에서 누리와 클루셉스키 그리고 에메르송이 2대1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트넘이 이 측면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울버햄튼의 왼쪽 공간을 노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의 공격이 아주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면서 울버햄튼의 수비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기서 좋았던 건 계속해서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어주니까 토트넘이 코너킥을 가져오는 횟수가 후반전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후반전에 토트넘이 기록적으로 보면 코너킥을 전반전에는 3개, 후반전에는 5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 공간, 울버햄튼의 약한 수비 공간을 집중 공략하면서 코너킥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이 오른쪽 측면을 아주 많이 활용하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찬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의 헤더 장면이나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 조세사에게 막히는 장면이나 이러한 유효했던 공격 장면들이 모두 다 오른쪽에서 나왔던 공격 장면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건 뭐냐, 이번 시즌 토트넘이 가장 이적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꾸역승을 하기 위해서 공격 라인의 뎁스를 많이 늘려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은 공격 라인의 쿼드 뎁스를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오늘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대신 히샬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아주 좋아진 부분이거든요. 주전 공격수들이 부진할 때 백업으로 나오는 선수가 아주 수준급 선수가 나온다. 이게 토트넘에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윙백에 나왔던 페리시치도 이번 시즌 이 토트넘의 스쿼드에 추가되면서 토트넘이 왼쪽 라인에서 페리시치라는 새로운 공격 무기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 상황에서 페리시치의 영향력이 오늘 아주 컸던 경기였죠. 페리시치가 측면에 나갈 때마다 좋은 크로스 올려주고, 그리고 크로스를 올려줬을 때 케인이 헤더를 맞추면서 아주 위협적인 장면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사실 손흥민, 케인, 그리고 쿨루셉스키 이 3명의 3톱이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왼쪽 윙백으로 나온 페리시치, 그리고 후반전에 나온 히샬리송이 들어오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경기가 안 풀릴 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폭이 넓어졌다는 거, 그게 토트넘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경기력은 비록 울버햄튼에게 밀렸지만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꾸역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페리시치, 히샬리송, 이렇게 공격 라인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이 오늘 꾸역승을 챙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울버햄튼은 토트넘처럼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경기를 주도하고도 토트넘에게 패배를 한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